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호재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현재 이 1월 이후 주가가 굉장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바로 이때부터 이제 1월이 시작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힘이 없이 빠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비단 이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한전기술, 일진파워, 한전산업, 그리고 한신기계까지 두산중공업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원전 관련 섹터에 커다란 악재가 나와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에 이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수가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건 굉장히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난 금요일에 1.1%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지수 반등에 힘입어서 두산중공업도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아직까지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시그널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제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IAE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원전이 20년 내에 100기가 더 건설이 될 거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이게 오늘 새벽에 가장 이제 최신 속보로 나온 내용인데, IAEA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제 원자력 기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이 항상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어떤 성명이라든지 공식 발표, 이런 시기와 더불어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국제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현재 이 전 세계에서 총 32개국에서 원전이 무려 440기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건설할 계획이 있는, 이 계획 단계에 있는 원전이 제목에서 보셨듯이 100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전들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의 이 건설 시장에 앞으로 100기가 더 예정이 돼 있다는 것은 온전히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이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강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이 원전들도 무려 330기나 된다고 해요. 물론 여기 있는 330기는 크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직 두실 필요가 없는 게, 건설 검토 후에 도중에 무산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서 나온 이 20년 내에 100기가 더 건설된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최근에 이 영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전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에서 앞으로 16기를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SMR 섹터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영국에서 발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영국은 현재도 전체 이 에너지 비율 중에 42%를 재생에너지로 감당을 할 만큼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인데, 이런 영국마저도 그동안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을 해왔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원전으로 이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른 선진국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네덜란드도 뭐라고 발표했죠? 현재 원전을 1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네덜란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2기를 더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존에 상대적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알려졌던
이런 국가들이 다시 한번 친원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와 영국뿐만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폈던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친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규 원전을 6기나 새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 심지어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신규 원전 건설에 4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이 48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하락을 할 때마다 다시 바닥을 지지하고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결정적으로 이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위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원전을 무공해 전력으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장 큰 임팩트를 줬던 게 아마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이 중국의 발표였는데, 무려 150기의 이 신규 원전을 비교적 짧은 기간인 2035년까지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이 나라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20년 만에 원전에 대한 이 붐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원전 관련주에 큰 어떤 이 탈원전 정책이 악재가 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상반기를 그중에서도 1분기 이후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료가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유럽에서 원자력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올해 1분기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고 이 유럽의 집행위에서 일단은 이 원자력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켜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공식 발표가 언제 나오게 되냐면 이번 달 말, 즉 1월 말에 이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가 최종 발표가 될 거다. 그 전에 1월 12일까지 이 EU의 녹색금융 전문가 집단이 이 제안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대 의견 같은 걸 이제 모아서, 그리고 최종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1월 12일까지 이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것까지 종합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번 달 말까지 이 최종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후에 이 집행위에 공식 발표가 있게 되면 여기에 원자력이 최종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2022년에 원전 관련주에 있어서는, 특히 두산중공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 원자력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각 나라의 금융 지원의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모든 원전 관련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K텍소노미에 이 작년 말에 원자력을 제외를 한 상황인데, 이게 얼마든지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이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은 제가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도 최근에 이 원전을 언급을 하면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철수 후보도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공사를 다시 즉시 재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SMR을 국책 사업으로 아예 진행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한울 3, 4호기는 특히 두산중공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한마디로 이게 대선 테마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 3월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양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 10월, 11월, 12월까지 이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2022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이 중에서는 당연히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보도가 되지 않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당연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이 정보와 자료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력들이 다음에 나올 호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직전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시키면서 개미털기를 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실질적으로 세력이 갖고 있는 이런 정보를 최대한 많은 이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까지 이 자료 받으셨던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산중공업에 관련된 그리고 SMR에 관련된 이 정보 전부 다 제가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이번에 또 문자 보내주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1월부터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두산중공업 관련된 모든 자료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제 개인 번호로 특히 이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관련해서 여기에는 일정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존 주주분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일정부터 해서 어떻게 매매 대응해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블로그나 이 자료들을 봐도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말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시간을 들여서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없으시도록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유상증자 관련 자료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산중공업 관련 자료와 유상증자 관련 자료 전부 다 묶어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답장 드리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로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자료들이니까 주변에 혹시 두산중공업이나 원전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똑같이 무료로 공유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